사법농단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오늘 오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 전에 재판을 끝내기가 사실상 힘든 상황에서 엄격한 조건을 달아서 보석 석방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슈 완전 정복 최진영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오늘 오전 이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는 이유는 보통 아시다시피 보석이란 것은 줄여서 보증 석방이란 겁니다. 네. 한마디로 돈 보증금이라든가 보증인의 보증을 세운 다음에 출석을 담보하고 석방을 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사실은 그 보석 보증을 신청하는 청구에 의한 보석이 있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 신청하는 보석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신청과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원칙적으로는 2개월. 근데 그거를 2개월씩 2번 연장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올 1월 달에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벌써 6개월이 벌써 이제 20일도 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재판의 3분의 1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할 경우에는 뭐 구속 취소를 한다든가 임의로 석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한 다음에 일정 부분 조건을 붙여서 하는데 실무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사실 종종 있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재판부가 이 보석 허가를 본인들이 그러니까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결정을 내린 건데 이 양 전 대법원장이 의도적으로 그동안 이 재판에서 시간 끌기 전략을 이렇게 써온다는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재판부 고민이 컸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박 전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었고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의 수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그 우리나라 사법 절차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로서는 나름 최대한 빨리 해서 이 사건을 6개월 이내에 끝내려고 나름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각종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이고 또 그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그 전에 있었던 법원 행정처의 관련자라든가 전 현직 법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수사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자료에 대해서 대부분 증거를 동의를 하지 한 결과 200명 넘는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요즘 보면은 여전히 그 재판장으로 재판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달라고 하니까 오늘 재판이 있어서 못 나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재판이 지지부진해지고 거의 6개월이 다 됐는데 200명 넘는 사람들 중에 20명도 채 증인을 아마 못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재판부로서 고심 끝에 결국 법원 자체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1심에 6개월 이상은 구속해서 가지고 갈 수가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실무적으로 저희가 그 형사 변론을 하다 보면은 6개월이 다 돼 감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계속돼야 될 때는 사실 어떻게 하냐면 재판부가 변호인한테 보석 허가 신청을 좀 하시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재판부가 이 구속 취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석 허가 신청을 하면은 보석을 내주려고 하느냐. 한마디로 본질적으로는 이제 직권으로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이 변호인이 신청해서 보통 그 이 보석을 하도록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측 같은 경우에는 20일 있으면은 이제 나가는데 뭘 지금 해서 하느냐라고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 보니까 직권 보석으로 해서 이번에는 그 석방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검찰 측에서는 이 보석 허가할 경우에 엄격한 조건들 붙여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어떤 조건들이 붙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여러 그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남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석방될 경우에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예전에 이제 그 같이 인사권을 행사했던 이 전 현직 판사들에 대한 어떤 증거에 대한 그 영향력 우려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해서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만약에 석방됐을 경우에는 뭐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전혀 뭐 그러니까 거죠. 일반인이나 다름없이 불구속 재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측의 요청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 일정 부분 조건을 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결장보다는
완화됐지만 네. 일반 사람들에 대한 그 보석 허가 결정의 조건보다는 좀 네. 강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석 보증금이 10억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이 되는 것이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주거를 그 논현동에 있는 자택에 제한하고 네. 만날 그 외출 자체도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가택연금이나 다름없다라고 네네. 했습니다. 그 반면에 오늘 이 거주 이전의 자유와 관련해 가지고는 네.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집인 성남에 있는 자택으로 거주는 제한을 하지만 예. 누구와 만나는 것 자체, 그 외출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 다만 네. 이 사건 재판과 관련된 사람과는 만나거나 아니면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질 못했다. 이런 조건을 붙였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가택연금은 아니다. 네. 하지만 3일 이상 외출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해외에 나간다든가 이럴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나름대로 그 절충안을 찾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외출을 해서 누구를 만나는지를 일일이 법원에서 어떻게 감시나 통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부분이 참 쉽지는 않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보석 허가 결정을 하면서 그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네. 하면서 변호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구속 취소해 달라. 왜냐?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사람 안 만나겠다. 전직 그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그런 약속은 지킨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원으로서도 다른 외출이나 이런 제한은 하지 않고 그저 재판과 관련된 사람의 어떤 그과의 접견이라든가 통신은 제한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법원에서 그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보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일일이 경찰이 365일 24시간 다 어떻게 보면 체크하기나 감시하기는 그렇죠.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네, 네. 원칙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하루 일과 같은 것도 보고를 하라 이렇게 네.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을 지금 받아들일지 아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전 대법원장으로서의 양심에 좀 믿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그런데 같습니다. 사실 또 어떠냐면 네. 그걸 위반했을 경우 그리고 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뿐만 아니고 네. 언론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네,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를 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이 3억과 관련되는 보증금이 몰취되고 네. 나아가 이번 결정 같은 경우에는 20일 내에 감치도 할 수 있다라고 네. 했습니다. 나아가 더불어서 네. 만약에 재판을 한 다음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의사와 달리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이 보석 조건을 위배했는 것 자체가 양형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네. 수 있어서 이와 같은 조건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 잘 알고 위반하기는 있군요. 네. 쉽지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원래 까다로운 조건이 붙을 경우에는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었는데 좀 불복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라 한다고 하면은 네. 이 정도는 받아들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70대의 적지 않은 연세이고 이번에 이제 여름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체력적인 소진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옆에서 네. 뭐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끝까지 버텨서 20일 있다가 구속 취소하겠다 하는 결정을 받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신다고 하면은 사실 보증보험 증권을 끊지 않고 버티는 식으로 해서 네. 보석허가 일정을 취소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는 점 네. 그리고 또 적지 않은 연세에서 현 상황의 어떤 구속 기간을 버티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오늘 네. 보석허가 결정에 따라서 석방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조금 더 높다는데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오후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테니까 두고 볼 일인데 보석 허가 결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이런 법조계 시각도 있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퍼센트를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10건에 9건 이상은 신청에 의해서 보석을 하는 그렇죠. 케이스죠. 네, 그리고 네. 보석 허가 결정을 하면은 왜 풀어주느냐 하면서 검찰이 그렇죠. 이의를 하지만 풀어주는 결정에 대해서 풀려주는 피고인이 이의하는 케이스는 적습니다. 그렇죠. 다만 얼마 전에 이제 본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서 구속됐던 변희재 씨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네. 이와 유사한 케이스로 보석이 됐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안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임의로 신청해서 하는 보석 결정에 대해서 피고인이 이해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만 이처럼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돼 가는 과정에서 그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하지 않고 이렇게 직권으로 보석하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조건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이 피고인 측이 좀 항의하는 그런 케이스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지금 좀 어떤 상태로 이전 대법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거의 비슷한 케이스여서 네. 그 당시에 그 보석 허가로 나올지 말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달만 버티면은 구속 취소가 네, 되지만 그랬죠. 나는 나가겠다 해서 그 엄격한 조건을 받고 나왔는데요.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변호인이 법원에 그 신청을 해서 그 조건들을 조금씩 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그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과 무슨 다른 그 점이 있느냐 하는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은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미 70대 중반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폐렴으로 서울대병원에 좀 입원해 있기도 했고 네네. 또 한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사라고 했던 정두원 전 의원의 그 장례식에도 사실 법원에 허가를 받아가서 그 신청을 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네. 법원 허가를 받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렇죠. 못 갔던 그런 결정도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뭐 비판적인 시각도 없진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원칙적 틀 안에서는 보석 허가에 대한 조건을 지키면서 네. 지금 그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오늘 나온 보석 결정 앞으로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렇습니다. 재판이 사실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그 사법부에서 수장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재판 절차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의견을 계속하면서 하는데 네. 남은 그 어떤 증인들이 한 200명 가까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거기다 불구속 재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올해 내로 1심이 끝날 수 있을지 네. 사실 재판을 하는 실무가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는 점도 없지 네. 않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 그 조건부로 수용을 하기로 했다고 그렇습니다. 하네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말씀드렸듯이 네. 재판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어떤 그 의견을 존중한다는 점 그리고 여름에 구치소에 있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나름대로 예측했는 것이 아마 내부적인 의견이 아니냐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